여기서 잠깐 제가 조국 대표님과 네.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다섯자 토크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다섯자 토크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제가 다섯 글자로 질문을 드리면 네. 답변을 잘 생각하셔서 다섯 글자로 네,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비례로 출마하시겠다라고 이제 거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순번은 몇 번? 국민이 결정. 네, 잘 피해가시네요. 자, 호남 득표율? 비례 투표 반. 인기 왜 많아? 대표님 인기 왜 많아?입니다. 결기와 각오. 결기와 각오? 그거 아닌데. 내가 알겠어? 네. 민주 이중대? 민주 이중대냐? 네. 민주당 동지. 한동훈이란? 언급 가치 무. 예, 무겁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답변해 주신 것 중에 부연 설명하시고 싶은 그 질문 있었을까요? 민주 이중대란 말이 아주 우습게 들립니다. 이제 민주 이중대 아직 저희가 뭐 원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죠. 황운하 의원께서 오셔서 저희가 원내 정당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원내 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민주당의 이중대가 되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보통 보면 국민의힘이 이중대 또는 삼중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말 자체는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정당별로 그 자신의 비전과 가치가 다를 수 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또 진보적 개혁적인 정강과 비전을 갖고 있지만 네. 당면 과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다. 네. 그런 걸 보고 동지 또는 친구, 벗이라 하지 이중대라고 말하는 자체가 프레임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이 거의 끝났는데 이제 세 개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예. 이제 이 광주 전남에서도 사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구에 대표님이 출마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제 퍼져 있기도 했었는데. 전 한 번도 그런 의사를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 이번 선거에 그 관심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호남에서의 선거 전략, 조국 혁신당만의 호남에서의 선거 전략이 있다면 전 광주, 전남 또 뭐 전북까지 포함해서 호남의 경우 오랫동안 이제 민주화의 본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차원에서. 근데 동시에 호남 주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란 불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그 깃발만 들면 뭐 자질이나 능력이나 따지지 않고 당선된다는 점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 제가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여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씀드리죠. 저는 그런데 그 호남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흐트리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좀 민주당에 대한 조금 불만이 갖고 있는 각 그 시민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뭐 민주당에 분란이 있다고 해서 윤석열을 찬양한다 이게 아니라 민주당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더 단호하게, 더 강력하게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민주당은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순히 진보층만이 아니라 중도층까지 고려하면서 움직이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답답함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뒤에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답답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현역분들이 많이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일 것 같고 또 호남 전체에서도 그런 정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민주당 당원일 수도 있는 그 호남 시민 입장에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갖고 있는 두 개의 표를 분산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저 조국이 또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하고 손잡고 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우리나라를
뭐 아주 극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네. 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또 제가 민주당과 척지고 민주당의 발목 잡고 민주당의 옆구리 차고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렇다면 이렇게 나서지도 않았겠죠. 네. 그러면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민주당과 손잡고 연대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 또는 광주 시민 여러분 또 호남 시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무엇 네. 그것을 저희가 다 채우겠다라는 네. 그 마음가짐입니다. 요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다 드렸고요. 네, 네. 이제 사실 이번 총선에 이제 등판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 조국이 등판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어떤 큰 관심인 건 사실이었으니까 네, 네. 어떤 형식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는데 신당을 창당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신당 창당을 하시게 된 어떤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을까 싶어요. 물론이죠. 제가 정치 참여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그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조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제가 살고 있는 뭐 서울 관악구에 출마한 분도 계셨고 네. 그러면 무조건 도와주겠다 네, 그런 분도 네. 계시고 아까 뭐 광주 얘기하셨습니다만 제 광주에 친구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연락 와서 특정 지역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출마하면 될 거야라고 한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뭐 제가 뭐 전혀 응대를 안 했는데 그 점에는 전 제가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그 경우는 일개 개인이 네. 조국 개인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할 바에 안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저 개인이 배지 다는 게 아니라 네. 실제 제가 정치를 했을 때는 그 이전의 조국과 다른 조국으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저의 목표가 생기겠죠. 국회의원 배지 저 장관 해봤기 때문에 민정수석 비서관 해봤거든요. 국회의원 배지 하나에 제가 뭐 혹해가지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민주당의 경우 의지는 있으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제가 반드시 해내겠다.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 민주당보다 더 잘 싸우겠다. 더 단호하게 싸우겠다. 더 빠르게 싸우겠다. 그래야 네. 저도 좋고 저희 당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더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좋아지고 국리민복이 되살아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필요하고 정당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제 주변의 친구, 동지들과 상의해서 당을 만들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동의를 해줬죠. 맨 처음에는 뭐 사람들이 이게 되겠냐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들 이제 지금 뭐 여론조사가 좋아서 박수를 치지만 초반에는 얼마나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강하게 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고 왔는데 저는 개인이 국회의원 배지하는 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당을 만들었고 그 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불길을 일으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창당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고민이 되는 지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2019년 이후로 5년간 수사 기소 재판이 계속되었고 저도 실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졌거든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들은 제가 창당을 선언하고 정치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저 개인은 뭐라 그럴까요? 수많은 상처가 있고 상처에 굳은 살도 베이고 딱지도 앉아서 제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맞더라도 또 찔리더라도 괜찮은데 혹시 저희 가족, 애들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공격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또 그걸 안 한다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가족회의를 했는데 저희 자식들이 자기들이 버틸 수 있으니까 아빠는 해야 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힘을 낼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조용히 살았겠죠. 나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 상황이 그렇게 뭐 즐거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식들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가 다시 헤집어지고 또 공격을 또 받고 이런 일이 예상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다행히 뭐 저희 자식들이 그에 대해서 감당하겠다고 해줘서 제가 고마운 마음으로 왔고요.
뭐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자기는 걱정하지 마, 봐, 뭐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혹시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역민들에게 뭐 말씀 많이 하시는 아닙니다. 텐데. 그 5글자 재밌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예예. 그 3년은 너무 길다. 누구 아이디어?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희 카피라이터 없습니다. PD가 갖고 온 질문 하나 그거였어? 제가 고민을 그 3년을 너무 길다가 잘 거꾸로 보시면 맨 처음에 공개한 게 그 뉴스공장이었어요. 뉴스공장 때는 제가 3년 외친 게 아니라 대담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저희의 입장은 요약됩니다. 3년은 너무 길다입니다라고 조용히 말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창당을 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창당 결심하기 전까지 오랜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온갖 경우의 수도 따져보고 그럼 어떻게 국민들에게 호소할 것인가 생각도 해보았고요. 그런데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이제 식자층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근데 어려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구호로 외쳐도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3년은 너무 길다. 나는 구호처로 바꾸자라고 해서 바꿨고 그런 식으로 저는 최대한 저희가 주장하는 그런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대중적 언어로 전달하는 것 네. 그것을 지금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3년 너무 길다고 이게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난 정부 민정수석 하시고 하셨을 때 그간의 이런 발언이나 행동을 봤을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약간 방어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상당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호전적인 표현도 있고 좀 직설적인 표현도 네네. 있는데 이거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당시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때는 정치인이 아니라 고위직 행정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저는 대통령의 비서관입니다. 민정수석이라고 불리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입니다. 따라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을 하겠다고 결심을 한 이상 누구의 비서가 아니고 저는 저 자신만의 목소리로 국민들과 만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제가 저의 스스로를 규정했던 정체성을 바꾼 것입니다.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저를 학자로 지식인으로 또는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모든 단어나 행동 거지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왜 그때 고함 지르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 지금은 제 스스로의 과거의 조국을 끊어냈거든요. 그리고 다른 조국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그럼 다른 조국으로서 해야 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데서 다르게 하려고 다르게 하게 되어 버렸어요. 노력을 하기보다는 물론 그 사이에 제가 몸에 쌓여 있던 수많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5년간 봉인해 두었거든요. 눌러놓았다. 입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봉인을 푸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